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손꼽혔던 인천 계양을 출구조사에서 경합지로 예상됐던 인천 계양갑.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현역들이 다시 한번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두 당선인 계양 민심에선 무엇을 읽었을까요? 이세진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전국적 관심을 받은 인천 계양구의 최종 투표율은 68.7%. 역대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인천 안에서도 상위권, 전국 투표율 67%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6%포인트 가까이 급증한 투표 열기. 결과는 계양구 선거구 두 곳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험지 출마 도전장을 내민 경쟁자들의 패기에도 두 현역 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겁니다. 계양구 두 당선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이번 총선에서 3선 연임을 확정지은 계양갑 유동수 당선인.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인천 시민들 또 우리 계양 구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많이 상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는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3선 중진에 쏠린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국회의원직에 당선시켜 주신 게 정말 큰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3선의 의원으로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에 가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킬 수 있도록. 명륜대전의 승자가 된 계양을 이재명 당선인. 선거 결과에서 심판에 대한 국민 요구를 읽었다고 했고,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저에 대한 또 다른 민생을 책임지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또 지역 발전을 이뤄내달라는 그런 책임을 부과하신 것으로. 계양 발전에 대한 청사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 국정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양으로 이사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혔지만 이변은 없었던 계양구 선거구. 민심의 선택을 한 번 더 받은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으로 유권자의 선택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대표와 명륜대전을 치렀던 원희룡 후보가 주민들에게 낙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12일 오전 후원 회장 이천수 씨와 함께 계양의 한 지하철역을 찾은 원 후보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힌 팻말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앞서 원 후보는 전날에도 SNS를 통해 계양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낙선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계양은 나의 마지막 지역구라며 이번 총선에 출마한 원 후보는 득표율 45.45%를 얻는 데 그쳐 득표율 54.12%로 당선된 이 후보와의 대결에서 석패했습니다. 인천 부평은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이변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부평구 갑과 을 선거구에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두 후보자들은 서민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평구는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저조했던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2000년대 들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역대 투표율을 보면 2000년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52.3%를 기록했습니다. 17대 총선은 58.1%로 5%포인트 이상 올랐지만 4년 뒤인 18대 총선에서는 41.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19대부터 50.6%로 다시 50%대를 기록한 이후 20대에는 55%, 21대에는 62.3%로
첫 60%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64.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끈 힘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명룡대전 등의 전국적 관심과 함께 정치 신인들의 등장이 복합작용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국 관심사가 모여진 개항을이죠. 명룡대전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 구도, 많은 언론에 대한 집중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천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천에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공천에서 컷오프 되면서 정치 신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격전지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같은 영향이 컸을까? 부평 지역 역시 민주당으로 표심이 쏠렸습니다. 당선자들 역시 정권 심판은 물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부평구 앞 노정면 당선인은 자신의 역량을 끌어올려 언제나 약자 편에 서서 보호하고 돕는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작게는 우리 동네, 또 조금 더 키우면 부평의 발전, 그리고 또 한 축에서는 지난 2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일의 선후를 따져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먼저 할 일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부평구을 박선원 당선인 역시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생 경제 회복을 바라는 부평 주민의 승리라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살펴 부평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민생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실행함으로써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펴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평 지역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 민생을 위한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천과 김포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지역별 당선인을 살펴보면 같은 듯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천은 지역구 3곳 가운데 2곳에서 세대교체를 이뤄냈고 김포는 갑과 을 2곳에서 모두 재선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번 선거 결과에서 알 수 있듯 민주당 지지세가 두드러지는 부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천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2%의 득표율을 보인 지역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천 유권자 선택은 굳건했습니다.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든 변수를 비롯해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한 가운데 서영석 의원은 선거구가 통합된 부천 갑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대장 신도시 기업 유치와 철도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장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대장 홍대선을 차질 없이 내년에 착공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게 대장 3기 신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부천을에서는 지역구를 옮긴 재선 의원과 민주당 탈당 뒤 옷을 갈아입고 출마한 중진 의원을 누르고 김기표 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당선됐습니다. 지역구인 중상동에는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과제로 쌓여 있는 만큼 임기 시작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공약을 잘 이행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도 글로벌 의료 복합단지라든지 재건축 문제는 잘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오고, 부천병에서는 이건태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원도심 재정비를 비롯해 민원은 많고 해결은 어려운 옥길 범박 지역 광역교통 신설 문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원도심의 재정비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또 옥길 범박에 제2경인선을 유치하고 또 광역버스를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는 갑을 모두 민주당 소속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다시 한번 유권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재선 의원이 된 두 당선인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각종 현안 해결과 사업 추진에 앞장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김포에는 교통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를 포함해서 빠른 착공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X, 그리고 인천 지하철 김포 고양 연장, 그리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임기 내에 착공시켜서 광역교통 문제의 해결에 추진력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의 손을 들어준 김포. 서울 편입 등 굵직한 여당발 공약에도 2년 만에 달라진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부천 김포 기초의회 재보궐선거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경기 부천 마선거구에서는 이종문 진보당 후보가, 김포 라선거구는 이희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당선됐는데요.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당선 직후 시작됐습니다. 인천 지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이 65.3%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인천 전체 선거인 수 258만 2,765명 중 168만 6,974명이 투표에 참여해 65.3%의 잠정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최종 투표율인 63.2%보다 2.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투표율로는 최고 기록이며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68%를 기록한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반면 전국 평균 투표율 67%보다 1.7%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옹진군이 72.2%로 가장 높았고 강화군 70.3%, 연수구 69.3%, 계양구 68.7% 순입니다. 반면 부평구는 64.5%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인천 지역 사전투표율도 총선에 처음 도입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30.06%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최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전국의 1인 세대수가 처음으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세대의 약 42%, 거의 절반에 육박해가는 셈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383만여 세대로 나홀로 어르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30대도 168만여 세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세대의 증가는 고령화와 만혼 혹은 비혼, 저출산과도 관계가 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증가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1인 세대는 수도권의 비중이 높은데 젊은 층이 일자리를 찾아 비수도권에서 이동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혼자 사는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다 보니 고독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영국 정부는 2018년 외로움부를 신설했고 일본 정부도 2021년 고립 담당 장관직을 만들어 개인의 고독과 고립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정부의 인구위기 대응과 고독 문제를 담당할 부처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청년 근로자들의 조기 퇴직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인천 재직 청년 복지 포인트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합니다. 복지 포인트는 1년간 분기별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첫 분기에는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소비 쿠폰으로 제공돼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온라인 복지몰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해 그동안 7천여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만족도 역시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실적인 재직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